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서 언니와 동생이 나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지은아, 너 민지랑 무슨 사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숨이 턱 막히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순간 우리의 가족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5살 여성이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환자들의 고통을 달래는 일이 그녀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다. 민지는 28살, 같은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지은과 처음 만난 건 2년 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였다.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투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그 우정이 사랑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그들은 몰래 손을 잡고 산책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렵지만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부장으로 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행복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은은 그런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민지와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적 갈등이 커졌다. 이게 잘못된 걸까? 지은은 밤마다 혼자 고민했다. 한편 민지는 더 복잡한 상황이었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한 사업가 집안으로 민지가 결혼해 가문을 잇기를 기대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이미 몇 번의 선을 주선했지만 민지는 매번 거부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은 때문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족을 실망시킬까 두려웠다. 병원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눈빛을 주고받았고 퇴근 후 작은 카페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민지가 물으면 지은은 믿어보자라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지은의 집에서 사건이 터졌다. 언니 수지는 30살,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다. 동생 혜리는 22살 대학생. 그들은 지은의 방에서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오늘 밤 너랑 있고 싶어. 그런 문자가 지은의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수지는 화가 나서 지은을 부엌으로 불렀고 혜린도 따라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동성애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언니, 나 이민지 사랑해. 그 고백이 가족의 균열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들어오시자 분위기는 더 긴장됐다.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아직 모르셨지만 비밀이 퍼지면 집안이 무너질 터였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왜 사랑이 죄가 돼야 할까?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감정은 비정상으로 치부됐다. 그 밤,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의 아파트로 달려갔다. 민지야, 우리 가족이 알았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의 살을 잘못 꽂을 뻔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약 처방을 확인하며 손이 떨렸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다. 내 가족한테도 말해야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먼저 내 쪽을 정리할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싹텄다. 왜 가족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TV 드라마나 뉴스에서조차 부정적으로 그려졌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갔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도 계셨다. 지은아, 내가 왜 그런지 말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아빠, 나 태어날 때부터 그래?
민지랑 행복해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고쳐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 라고 하셨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혜리는 조용히 듣다 언니, 나 이해할게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수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의지은은 반박했다. 행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논쟁은 가족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지은은 그날 밤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는 절대 안 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의 가족 문제가 그녀의 불안을 자극했다. 민지의 집안은 더 엄격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삶을 통제하려 했다. 민지야, 이번에 소개할 남자가 있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민지는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해왔다. 아빠, 일 때문에 바빠하지만 이제 지은의 상황이 그녀를 압박했다. 나도 솔직해져야 할까? 민지는 혼자 중얼거렸다.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을 피하려 애썼다.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질까 바위하지만 지은이 다가왔다. 민지야, 어제 메시지 미안해. 그냥 순간적으로 지은의 눈에 피곤함이 보였다. 민지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했다. 우리 조심하자. 그날 오후 민지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민지야, 저녁에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민지는 불안해졌다. 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걸까? 집으로 돌아간 민지는 가족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32살,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사람이었다. 민지야, 내 나이 이제 28이야. 결혼할 때 됐어.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사진을 보여줬다. 이 남자 어때? 좋은 집안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아직. 하지만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왜 자꾸 피하니? 혹시 남자친구 있어? 민지는 순간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없어. 거짓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 밤, 민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도 압박받아. 가족이 결혼하라고 해. 지은은 나처럼 솔직히 말해봐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지는 두려웠다. 너처럼 강하지 않아.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은은 민지가 약해 보였다.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내심 포기하고 싶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혼, 입양, 모든 게 불가능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지은의 언니 수진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민지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지은이가 망가졌어. 수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민지는 당황했다. 언니, 오해해요. 하지만 수진은 지은이랑 헤어져. 안 그러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아. 이 대치가 병원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이 달려와 수진을 말렸다. 언니, 그만해. 그 순간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적으로 보는가? 민지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카페로 갔다. 거기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민지야, 요즘 왜 그래? 친구가 물었다. 민지는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사랑해. 친구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건 정상 아니야. 고쳐봐. 이 말에 민지의 마음이 무너졌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집으로 돌아간 민지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어머니는 울며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알게 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지야, 내가 우리 가문을 망치려 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오빠는 동생아, 정신 차려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빠, 나 행복하고 싶어라고 대꾸했다. 이 갈등은 민지의 내적 투쟁을 심화시켰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할까?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도 가족한테 말했어. 이제 어떻게 해? 지은은 잘했어. 함께 버티자. 하지만 민지의 마음에는 후회가 싹텄다. 그 주말, 지은과 민지는 서울 근교로 여행을 갔다. 산책로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미래가 있을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믿어.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여행 중 지은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민지랑 헤어지지 않으면 지원 끊을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아버지는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래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지은의 결의를 흔들었다. 민지는 지은의 변화를 느꼈다. 지은아, 포기할 거야. 지은은 아니, 하지만. 가족이 중요해. 이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지은이 약해지는가? 그들은 여행에서 돌아와 각자 집으로 갔다. 민지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야, 병원 가자. 상담받자. 어머니의 제안이 민지를 절망케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지은에게 둘이 잠시 거리 두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알았어. 생각할 시간 줘. 이 결정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렸다. 거리 두기 후 지은은 병원 일에 매달렸다. 환자들의 고통이 그녀의 아픔을 잊게 해줬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민지야, 보고 싶어.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다. 수지는 매일 전화해. 민지랑 끝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생각 중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하철에서 동성 커플을 본 적이 있지만 주변의 수군거림이 기억났다. 민지는 약국에서 일하며 후회를 곱씹었다. 왜 거리 두자고 했지? 어머니의 상담 제안을 거부했지만 가족의 냉대가 이어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피했다. 오빠는 동생아, 내 선택이 가족을 아프게 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온라인에서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얻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나라에서 그녀의 사랑은 불법처럼 느껴졌다. 한 달 후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은과 민지의 눈이 마주쳤고 어색한 인사가 오갔다. 요즘 어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그냥 바빠. 대화가 짧게 끝났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가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들은 카페에서 재회했다. 미안해. 거리 두자고 해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힘들었어. 이 만남은 그들의 사랑을 재정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의 가족이 다시 개입했다. 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와. 민지랑 끝내일. 지은은 아빠,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내 미래 생각해. 이 대화는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가족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안 돼. 우리 싸우자. 하지만 민지 자신도 불안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선을 주선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봐. 민지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주말, 민지는 남자와 만났다. 그는 친절했지만 민지의 마음은 없었다. 재미있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민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 지은에게 솔직히 말했다. 선 봤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나 배신하는 거야? 민지는 가족 때문에. 이 말다툼은 그들의 첫 큰 싸움이 됐다.
지은은 너 약해. 나 혼자 버티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미안해 이 배신감이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지은은 그 후 혜린과 이야기했다. 동생아, 나 이해해. 혜린은 언니, 나 지지할게. 사회가 잘못돼서 위 지지가 지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했다. 지은아, 민지 때문에 가족 파탄 날 거야. 지은은 언니, 내 행복만 중요한가? 이 대립은 자매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나 사랑할 권리 있어. 아버지는 그만해. 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으로 지은은 집을 나왔다. 민지의 집안도 비슷했다. 어머니가 민지야, 그 여자랑 끝내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왜, 어머니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 사회가 안 받아줘. 민지는 반발했다. 엄마의 행복 기준이 내 거 아니야. 이 논쟁은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 민지는 병원에서 지은을 만나 사과했다. 미안해. 선 본 것. 지은은 다시 안 그러면 돼. 하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우리 공개할까? 지은이 제안했다. 민지는 두려웠지만 동의했다. 병원 동료들에게 먼저 말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그게 괜찮아. 이런 시선이 그들을 상처 줬다. 사회의 정견이 드러났다. 뉴스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가 나오면 그들은 불안해졌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민지의 오빠가 개입했다. 동생아, 내 선택으로 가족 사업이 타격받을 수 있어. 이 말에 민지는 흔들렸다. 사랑과 가족의 이익, 어느 쪽? 그녀는 지은에게 잠시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또. 이번엔 진짜야. 민지는 미안해. 가족 때문에 이 배신이 지은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병원에서 쓰러졌다. 지은이 쓰러진 소식을 듣고 민지는 달려왔다. 지은아, 미안해. 병실에서 민지는 울었다. 지은은 왜 자꾸 포기해? 민지는 가족 압력이 너무 커. 이 순간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공유했다. 지은의 가족도 병원으로 왔다. 수지는 이게 다 민지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혜린이 덧니, 그만해. 지은 언니 사랑이 진짜야. 이 지지가 분위기를 바꿨다. 어머니는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지은아,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아빠, 나 행복해요. 이 대치가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나도. 이해해볼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가족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어머니가 민지에게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그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옳은가? 병원 퇴원 후 지은과 민지는 다시 만났다. 우리 함께 싸우자. 이번엔 결의가 강했다. 그들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한국 사회가 천천히 변하고 있어. 모임 리더의 말이 희망을 줬다. 하지만 현실의 장애물이 많았다.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의 시선.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내 성향 때문에 상사의 암시가 상처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약국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민지 씨, 여자랑 사귄대. 이 소문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민지는 가족에게 다시 호소했다. 아빠, 나 받아줘.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이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이었다. 지은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지은아, 내 선택 존중할게 라고 말했다. 이 말에 가족이 화해했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배신의 순간이 왔다. 민지의 오빠가 지은에게 연락했다. 민지랑 헤어져.
안 그러면 내 직장 생활 힘들게 할게.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오빠는 가족 보호야.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내 오빠가 협박했어. 민지는 분노했다. 오빠, 왜 그래? 오빠는 내가 잘못돼서 위 갈등이 가족 내 전쟁을 일으켰다. 민지는 오빠와 대판 싸웠다. 내 삶이야. 이 사건으로 민지는 집을 나왔다. 지은의 아파트로 갔다. 우리 함께 살자. 지은은 동의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따랐다. 이웃들의 시선, 친구들의 멀어짐. 그들은 강해지려 애썼다. 우리 사랑이 증명할게. 하지만 손실이 컸다. 지은은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민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희생이 그들의 결의를 시험했다.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왔다. 혜린이 지은을 지지하며 모임에 동참했다. 언니, 나도 도울게. 수진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미안해. 지은아.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돌아와. 민지는 엄마, 지은이랑 함께. 어머니는 알았어. 이 화해가 감동적이었다. 아버지들도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 개정이 논의되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가 컸다. 지은과 민지는 운동에 참여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이 활동이 그들을 성장시켰다. 손실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그들은 강해졌다. 배신, 대치, 희생이 그들의 사랑을 단단히 만들었다. 마침내 지은과 민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지지가 점점 커졌다. 지은의 아버지가 지은아, 민지 데려와라고 말했다. 민지의 어머니도 함께 식사하자. 이 모임에서 가족들이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며 이해가 깊어졌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돼. 어머니들의 말이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는 게 두려웠다. 병원에서 그들의 관계가 공개되자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동료는 축하했지만 다른 일부는 피했다. 상사가 조심해라고 조언했다. 이 차별이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온라인에서 지지를 받았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왔다. 함께 싸우자. 이 연대가 힘을 줬다. 고조된 긴장 끝에 깨달음이 왔다. 지은은 가족에게 미안해. 아프게 해서. 아버지는 아니. 우리가 몰랐어.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화해가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손실은 컸다. 잃은 친구들, 놓친 기회. 그럼에도 사랑이 승리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리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결혼식을 상상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이 순간이 감동적이었다. 가족들이 참석해 축복했다. 행복해.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가? 사회가 변해야 할까? 이 선택들이 과연 옳았을까?